최근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 확보가 국가적인 현안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연구개발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또 어제 이런 정책 토론회도 개최가 네. 됐는데요. 연구개발 서비스업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금 생소하시죠? 네. 이 서비스업의 일종인데요. 연구 개발 활동 전반에 대한 걸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는 의미에서 연구 개발 서비스업,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연구 개발업과 연구 개발 지원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연구 개발업이라는 것은 연구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R&D 전문 기업이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벨랩이라고 하는 벨 연구소가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연구 개발 지원업은 이제 연구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 분석이라든가 조사, 정보 제공 이런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업이든 연구 개발 지원업이든 이 연구 개발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국가 전체 연구 개발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또 증대되고 있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 또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중요성을 설명하신다면요. 네,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그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이 우리나라 R&D 혁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어떤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공공연구소나 대학교나 기업과 협업 또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가 R&D 성과, 투자 성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중요성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국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자리 문제하고 그 새로운 먹거리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고급 이공계 인력의 신규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수출 활성화, 우리나라 기술의 수출 활성화에도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0년도에 충북대학교 안에 그 바이오톡스텍이라는 회사가 창업이 됐는데요. 예. 그 회사가 이제 신약 개발에 필요한 전임상 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회사 매출 중에 3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해외에 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역할을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또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최근에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중요한 기능이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주된 원인이 이제 그 과학기술 투자 규모 확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60조 원이 넘었고 절대 규모로 볼 때 지금 세계 6위권이고요. 또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지금 4.29%로서 세계 1위권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죠 앞으로도. 왜냐하면 그 R&D 투자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다만 동시에 이제 이 투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또 어떻게 성과를 많이 내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최근에 과학기술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요,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라든가 융복합화, 대형화 이런 추세에 따라서 기업이라든가 출연 연구기관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인하우스 안에서 이제 그 달성하기가 쉽지도 않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기술은 자체 개발을 하지만 나머지 기술들은 이제 외부에 과감하게 아웃소싱해서 소위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관 내외부로부터 우수한 자원을 적극 동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이제는 주어진 연구비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안에서 내부에서 잘 배분해서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중점을 두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기관 내외부를 막론하고 가장 우수한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협업함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고 서비스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 연구소가 지금 3만 5천 개가 넘어갔는데요. 이 기업 연구소의 한 95%가 중소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체 기술이 취약하고 본인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연구 개발 서비스업과의 협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제 서비스 시장이 자꾸 개방화,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여기에 적극 대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R&D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이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먹거리도 그렇습니다. 창출을 해야 하는데 네.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요. 또 어떤 점들을 방안을 좀 마련해야 네. 네. 이렇게 점점 발전하게 될까요?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이제 한 1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한국개발 연구개발 서비스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한 857개 지금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지금 설립 신고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종사자가 한 2만 7천여 명, 매출액이 한 4조 원에 이릅니다. 물론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그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연구 개발 서비스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서 이 서비스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먼저 기업부설 연구소, 그러니까 R&D를 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부설 연구소에 제공되는 각종 조세나 금융이나 인력, 정보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를 연구개발 서비스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출연연구소나 대학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접 비율 같은 거 현실화시켜서 불공정하게 게임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혁신 주체로서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서비스업만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기존에 이제 제도들이 있어요. 제도들이 제도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서 기존 제도의 보완 발전 이런 노력과 동시에 이제 신규 지원 제도를 발굴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네. 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있습니까? 지금 19대 국회 아직도 지금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예. 19대 국회에 지금 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법이 지금 가 있어요. 네. 가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아마 이번 회기 내에 입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서비스업인데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어제 이제 그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정책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에 그 제출되어 있는 그 법안을 보다 내실 있게 보완 발전시킴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효성이 높은 콘텐츠를 담고 그것을 기어이 입법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 정책 토론회 때 좀 눈에 띄는 것이 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번 되신 분이 송희경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또 국민의당에도 1번이 지금 신용현 당선자인데요. 두 분이 참석하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 당리 당략 또는 초당적인 이런 협조를 함으로 해서 실기하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 정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입니다. 정부 공공 부분은 꼭 필요한데도 민간이 담당하지 못할 때, 국가적으로 필요한데도 못할 때, 그때는 이제 정부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지요. 그래서 이제 선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이 일단 따라와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정부 공공 부분은 과감하게 그 업무를 놓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게 이제 그 시장이 형성이 돼서 기업이 만들어지고 고용이 창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본 궤도에 오르고 나니까 성과들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놓지 못하고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시장은 계속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예. 이게 꼭 연구 개발 서비스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직 일천하고 영세할 때 초보 단계일 때는 정부 공공 부분이 과감하게 직접적인 그 수행자 역할을 하지만 예, 예. 기업이 성장해서 어느 시장이 만들어질 단계가 되면은 과감하게 놓아서 기업이 스스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정부 공공 부분은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연구개발 서비스업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은 그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이제 태동되는 서비스업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이 공공 부분에서 과감하게 놓아서 스스로 민간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정부 공공 부분은 또 더 미래 영역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걸 또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구개발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여야를 넘어서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신성장 동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